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 32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강남 직행 위례선 초역세권 대단지이자 단일평수 구성, 조립성 구조로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까지 갖췄다. 구성남의 높은 개발 잠재력은 덤이다. 네, 입지 분석 점수 55점이고요. 지금 실거래가 8억, 그리고 이제 매물대도 8억대 초반, 8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정말 높은 입지 분석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보다 8억대 초반의 평균 점수보다 약 4점 정도 높은 그런 평균 점수, 입지 분석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평당가는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평당가가 3천이고요. 중원구 평당가가 3천이고 은행동 평당가도 3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역 평당가가 3천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32평이고요.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54%. 상당히 구축의 재건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8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위례라든지 이렇게 뭐 강남 잠실이라든지 이런 서울의 핵심 입지가 또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판교도 가깝고요. 그래서 좀 높은 그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높게 받았습니다. 네, 주거환경 점수는 10점 만점에 3.7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구축이고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계단식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중원구가 보통 그렇지만 특히 구성남 지역이 좀 그렇죠. 네, 경사가 좀 높은 지역이고, 특히나 이 은행동 현대 아파트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많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은 3.7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직 추진위가 설립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9년 차예요. 29년 차인데 이건 좀 특이성이 있는 게 조립식 구조입니다. 네, 조립식 PC 구조예요. 보통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을 이제 재건축 연한으로 보는데, PC 구조, 조립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25년, 20년까지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다소 높습니다만 지분이 일단 14.39평으로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또 단일평수 32평 단일평수 구성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상당히 많은 단지다. 단일평수 그리고 PC 구조라는 점에서 다소 떨어지는 용적률,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커다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호재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 압력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호선 역세권, 보시면 남한산성 입구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주 근접이 좋고요. 강남까지 이제 잠실역까지 가서 강남으로 갈아타면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판교역도 지금 이제 8호선을 타고 모란역에서 이제 분당선을 환승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 점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성남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5점을 받았는데 초품화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초품화, 중부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품고 있는 그런 초품화 단지이고, 성남동중학교 그리고 숭신여중학교, 성남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학, 그리고 숭신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 그리고 이쪽에 성남서중학교도 있습니다. 성남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 세 학교 중에서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업 성수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좀 남중으로 혹은 여중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일고등학교라든지 숭신여고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구성남이다 보니까 학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가 같은 것도 지금 발달이 좀 잘 돼 있지 않아서 이 은행동과 금강동 지역 학원가를 좀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무리를 하시면 이제 이쪽 위례 쪽으로 학원을 보낼 수도 있긴 한데, 대중교통으로는 아무래도 좀 한 번에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2.7점,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지금 구도심이고 정비가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지만 현재 생활 환경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빌라 밀집 지역이고 뭐 인프라 같은 것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아무래도 좀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대신 자연 환경은 상당히 준수해요. 보시면은 조경이 좀 부족하다. 지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경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한산성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은행공원, 은행근린공원, 은행식물원 이렇게 시립식물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환경은 뛰어난 네, 조망도 상당히 좋고요. 고지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남한산성이라든지 시내 조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호재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10점 만점에 8.7점 이면 호재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왜 높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성, 학군, 생활환경상의 이런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중심 호재는 이제 위례 3동선, 이제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에 발표가 됐는데 위례 3동선 이제 위례역부터 이 광주의 삼동역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인데 이게 보시면 위례역부터 또 신사선으로 연결이 돼요. 네, 신사역까지 가는 위례 신사역 중간에 삼성역도 뚫죠. 그래서 강남까지 이제 직행할 수 있는 노선이 바로 뚫리게 되는 거죠. 네, 위례선이 통칭해서 위례선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병원역이 이쪽에 은행연대 바로 앞에 뚫리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완전히 개선되죠. 지금은 이제 환승이 필요한데 이제 환승 없이 바로 추억세권으로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고 중간에 또 위례를 뚫기 때문에 위례 인프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가 이런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점수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또 8호선이 연장되죠. 네, 8호선이 이제 위아래로 연장되면서 특히 판교로 연장되면서 판교 접근성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구성람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재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마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포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을 보는 것 같아요. 마레프가 지금 엄청난 초기에 처음 부상됐을 때와 달리 엄청난 강북 대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위에 올라 있잖아요. 구성남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입지는 강남과 인접한 입지로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자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고 특히 은행연대 인근에 뭐 산성구역이라든지 뭐 금강 1구역 그리고 단대 오거리 역세권의 뭐 상대형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3080 또 도심주택 복합 사업으로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금강 이동 이쪽도 재개발 구역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3000세대 대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은행연대는 자연스럽게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쪽 위쪽에 은행주공 재건축도 있고 해서 은행연대도 결국은 재건축되지 않을까. 맞은편에 또 단대푸르지오라든지 또 이런 신주역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개발 압력 높고 앞으로 호재가 충만한 지역 목정역세권 조금만 가면 또 목정역세권 스마트시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성남이기 때문에 평균소득도 높고 성남이고 강남, 잠실, 판교 모두 인접한 네, 상당히 좋은 위례도 인접해 있고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쪽이 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여기는 이제 이 기존의 그런 낙후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천지개벽하는 지역으로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소사분동 부천 소사역 대우 프루지오 3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해선 연장을 통해 마곡 접근성 개선되며 브랜드 신축에 우수한 주거 환경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소사 역세권의 풍부한 개발 호재는 덤이다. 네, 우선 입지 분석 점수는 55점입니다. 네, 실거래가가 현재 9.5억 그리고 매물대가 약 9.1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55점의 점수는 평균 이상이라고 하시면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역 평당가가 일단 2,359만 원이에요. 네, 평당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부천시에 위치해 있고 소사분동 자체가 조금 아직 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이에요. 네, 현재보다는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덕분에 이제 33평 상당히 이제 넓고 쾌적한 이렇게 포베이의 거의 준신축 네,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세가율도 6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주거 환경은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습니다. 네, 797세대 중단지고 준신축이에요. 네, 11년차 준신축. 그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완벽에 가까운 계단식 이제 지하 주차 정도 여유가 있고요. 단지 내부도 평지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세대가 넘어가면 또 점수가 올라가고 10년 차부터 점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아깝게 또 좀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이 7점이라는 점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지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미래 가치는 상당히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중공업 지역은 40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지 근접도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보시면 일단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죠. 소사역 도보 5분입니다. 도보 5분이면 소사역까지 가고 1호선과 서해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1호선을 타고 또 신도림에서 2호선 환승해서 광남역이라든지 아니면 광화문역, 시청역까지 바로 가서 걸어갈 수 있죠. 여의도역도 이제 신길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서 갈 수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소사본동 자체가 조금은 아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사초등학교도 약간 거리가 있고요. 약 10분 정도 거리가 걸리고 소사중학교, 일신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부천여고 학업 성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서울대 진학률은 다소 떨어지는 상당히 평범한 학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인 학원가가 없어서 이쪽 상동, 네, 부천 상동 학원가라든지 이쪽 철산동 학원가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죠. 네, 아무래도 네,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군 자체는 뭐 엄청나게 좋은 학군은 아닌 10점 만점에 4.7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쪽에 상당히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쪽 삼양홀딩스 부지라든지 보시면 다 재개발 계획 예정이죠. 네, 이게 재개발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라든지 학원가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은 1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도심이고 정비가 좀 덜 된 지역이 있고요. 또 산업지역이에요, 이쪽이. 네, 아까 보셨다시피 중공업 지역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산업지역이고, 네, 힐스테이트 소사역 바로 옆으로도 또 산업지역 이쪽으로도 삼양홀딩스 이렇게 산업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점 만점에 5.3점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준신축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바로 이제 맞은편이죠. 맞은편에 성모병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환경은 10점 만점에 7점. 우선 조경이 엄청 훌륭해요. 네, 단지 내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조경이 아주 훌륭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경사가 좀 진 지역인데 단지 내부는 완전히 평탄화가 되어 있고 단지 내부에 산책로라든지 상가도 아주 우수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단지 조망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 바로 앞에가 아직 그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층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성주산이라든지 뭐 이런 조망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성주산과 더불어서 위쪽에 또 원미산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지 내부 산책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유해 시설도 지금 없기 때문에 산업 시설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지금 주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또 상당히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서해선 연장이라는 가장 큰 호재가 있죠. 네, 서해선 연장 되면 이제 원종역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서 여기는 GTX B와 D가 들어오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쿼드러플이죠. 네, GTX BD 서해선 그리고 7호선에서 4개의 환승역이 되는 아주 높은 개발 잠재력을 지닌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단 한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원종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홍대선을 통해서 홍대 입구까지 또 바라갈 수 있고
그리고 원정역 다음이 또 김포공항역입니다. 네, 공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음과 더불어 마곡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선 연장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천 소사부동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서해선 연장 그리고 GTX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사역, 이 더블 역세권인 소사역 인근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많이 설정돼 있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많이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가산 디지털 단지 주벨리가 좀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 삼양홀딩스 부지 지금 개발 예정이죠. 이쪽에 아파트와 함께 이제 공원과 문화시설이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사 역세권 재개발, 네, 보셨다시피 이렇게 소사역 북측, 그리고 소사 1구역, 3구역, 소사본 1-1구역 이런 식으로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까지, 네, 이쪽까지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이쪽 부천 소사분동은 완전히 새로운 신축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고, 공급은 당장의 공급은 좀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광명시흥 신도시도 있고, 네, 이쪽이죠. 네, 광명시흥 이쪽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이쪽 재개발 구역도 있기 때문에 다소 공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입주장이 좀 마무리된다면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고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그 주목받을 수 있는 입지가 아닐까. 아무래도 소사역 자체가 이쪽 시흥 쪽에서 그리고 안산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그 환승 허브거든요, 소사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사역 연장됨에 따라서 직주 근접성도 개선되고 좀 소사역 일대가 좀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이렇게 좀 추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